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만약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랜 국경 분쟁을 뒤로하고 손을 맞잡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현실에서 벌어진 태국 캄보디아 간의 분쟁이 극적으로 화해로 이어지고 그 화해의 대상이 놀랍게도 한국이 되는 상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군사력, 경제력,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가상의 이야기이며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통해 각국의 역량과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상 전쟁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상 시나리오의 발단이 된 태국과 캄보디아의 2025년 분쟁 상황을 간략히 되짚어보고 이들이 어떻게 한국을 상대로 연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상상해 봅시다. 2025년 태국과 캄보디아는 프레아 비어 사원과 타 무안, 톰 사원 주변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놓고 격렬한 무력 충돌을 겪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죠. 역사적 갈등, 1907년 프랑스-시암 조약으로 인한 국경 분쟁, 그리고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와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 간의 개인적인 갈등까지 겹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태국으로부터의 전력 및 인터넷 서비스 수입을 중단했으며 태국 역시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캄보디아로의 전기 및 인터넷 공급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동원되었죠. 심지어 캄보디아군이 BM-21 로켓을 발사하고 태국이 F-16 전투기로 대응하는 등 전면전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지만 뿌리 깊은 불신과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인해 갈등 해결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중재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양국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위한 새로운 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연대의 과정에서 한국의 특정 외교 정책이나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잠식 혹은 특정 안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이 양국의 반발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3국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들을 조종하여 한국을 공격하도록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이지만 가상의 전쟁을 상정하기 위해선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태국과 캄보디아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그들의 첫 번째 공동 목표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발발은 아마도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시아 영내 안보 질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가상 전쟁은 단순히 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사안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태국 캄보디아 연합군과 대한민국 간의 전면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력 비교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기준으로 양국의 군사력을 합친다면 상당한 수준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과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먼저 병력 규모를 보면 태국은 약 30만 명의 현역 병력과 20만 명 이상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약 12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약 42만 명 이상의 현역 병력과 태국의 예비 병력을 더한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 50만 명의 현역 병력과 300만 명에 육박하는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력 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예비 전력의 질과 훈련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기 체계를 비교해 볼까요?
태국은 F-16 전투기, 그리펜 전투기 등 서방제 최신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해군력 또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등 현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역시 서방제 및 중국제 전차와 장갑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원조를 통해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BM-21 로켓과 같은 구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군력 또한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력은 아시아 최강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 지휘 통제 시스템, 정보 감시, 정찰 능력 등 첨단 전력 면에서 태국 - 캄보디아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공군력의 우위는 제공권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전장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게 됨을 의미합니다. 해군력 역시 한국의 강력한 대잠수함 능력과 대함, 미사일 능력으로 연합군의 해상 봉쇄 시도나 상륙 작전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군 또한 한국군의 기동력과 화력은 연합군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군사력 비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한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연합군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해상을 통해 수송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물리적 부담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한국 해군과 공군의 강력한 대함대공 전력은 이러한 해상 수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반도까지의 거리는 상당하며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수송 능력을 태국과 캄보디아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일부 병력이 한국 해역 근처까지 도달하더라도 한국의 강력한 해안 방어망과 섬, 방어 체계는 이들의 상륙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상 전쟁은 직접적인 영토 점령 전보다는 사이버 공격, 테러, 경제적 교란 등 비대칭 전력 위주의 공격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연합하여 한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제 여론을 조성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퇴출시키거나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의 경제 전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 전쟁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 초기 태국 - 캄보디아 연합군은 자신들의 영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주요 항로에 대한 견제나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연합군의 사이버 공격을 신속하게 방어하고 역공을 가할 것이며 해군과 공군은 연합군의 해상 활동을 정찰하고 감시하며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연합군이 한국의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는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가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연합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하고 해상 봉쇄를 통해 연합군의 경제활동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합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전쟁 지속 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역시 중요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겠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동남아시아의 평화는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이므로 대체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연합군에게 자제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합군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태 관리에 나설 것이며 일본 역시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영내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태국과 캄보디아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태국-캄보디아 연합군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연합군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내부적인 불만과 갈등으로 이어져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전시 경제 체제로의 전환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볼 때 이 가상 전쟁의 결과는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국-캄보디아 연합군은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은 단기간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시적인 피해를 입겠지만 전쟁을 통해 국력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우리는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 각국의 역량과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